예. 어 기계안전공학 3 주차 2차 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방어의 원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방어의 원리부터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방어의 원리라는 거는 음 대책이죠. 대책인데, 자, 방어의 원리 네 종류를 살펴보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첫 번째, 이 위험을 제거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재해가 일어나지 않을 거고, 그다음 작업자가 작업점에서 작업을 할 때 작업자의 신체가 또는 신체의 일부가 그 가동부에 또는 작업의 위치에서 가동부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 기계의 가동부를 덮어 씌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자, 위험에 적응하도록 어 글자를 쉽게 눈에 띄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안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든가, 아니면 안전 교육을 한다든가, 이와 같이 그 위험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아예 차단하는 방법이 있겠죠. 아, 예를 들어서 위험 위험성으로부터, 그러니까 위험성으로부터 작업자를 아예 격리시켜서 위험 지역으로부터, 또는 작업자가 작업하는 작업점 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아예 격리시켜 버리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크게 네 가지가 있을 건데요. 그 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 제거라는 거는요, 아예 그 위험 요인이 원칙적으로 발생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건설 작업 현장에서 뭐 나사 같은 거, 또는 기계에서도 나사를 쓰잖아요. 이런 곳에 뾰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러한 못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 요런 인제 요런 방법도 하나, 그러니까 위험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원칙적으로 발생할 수 없게 만드는 거, 요게 위험 제거고요. 여기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가 작업점이잖아요. 작업점에 위험 요소가, 또는 그 작업점인데, 여기가 요 작업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 요인을 아예 제거해 버리면 그 작업하는 사람한테 또는 근로자한테 그 재해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요, 재해 발생의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위험성은 존재하지만 재해 발생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든다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덮어 씌워 볼게요. 여기 사람과 기인물은요, 재해를 발생하는 그 기본적인 물건이에요. 그 대상체예요. 사람과 기인물이 접촉하는 부분에서 재해 가능 영역에, 요 재해 가능 영역은 작업자 영역이 있을 거고 가동부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한 영역을 안전하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덮어 씌우지는 않겠죠.
그럼 뭐를 덮어 씌울까요? 그 가동부들이죠. 그죠? 가동부. 그래서 그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아주 희박하게 만드는 방법. 그게 두 번째 덮어 씌움이에요. 그다음 이런 것도 하나 살펴볼까요? 아까 이미 설명을 했는데요. 오염에 적응 이렇게 설명을 했었잖아요. 얘는 이제 사람이 인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제어 시스템의 글자판을 눈에 쉽게 띄게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 오염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한다든가, 또는 안전 행위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한다든가, 아니면 안전 교육 훈련을 실시해서 근로자가 인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디 완전히 격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적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상호적인 거여서 이렇게 화살표가 상호 관계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차단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단은요, 아예 그 위험성은 존재하지만 그 위험성으로부터 위험 또는 위험 지역으로부터 작업자를 아예 격리시켜서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하는 사람과 재해를 발생하는 기인물이 어떻게 해요? 서로 떨어져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차단물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울이죠. 울. 그다음, 그러면 아까 하나 설명을 덜 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드는 거. 앞에 덮어 씌운다는 건 이건 고정구예요. 고정구. 고정장치죠. 덮어 씌우는 것들은. 근데 요거는 덮어 씌운다는 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기계, 작업부의 가동부, 우영부죠. 가동부. 작업자가 작업하는 가동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가동부는 여기저기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가동부 이렇게 또는 위험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누가? 작업자가 작업자가 그 작업하는 부분, 작업 위치, 작업자의 작업 위치,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또 하나 방법은 사람이 보호구를 착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 사람이 보호구를 착용하는 거 여러분들 사실은 많이 봤어요. 대표적인 거 용접할 때 그 용접사가 얼굴에 뭐를 이렇게 끼우고 있죠?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나요? 무슨 뭐 다크 마스크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방어구를 손으로 한 손으로 든다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머리에 이렇게 저 쓰는 형태로 머리에 고정할 수 있는 형태로 돼 있죠. 그림이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여기가 눈이고, 그러면 여기 띠가 있어서 방어구를 이만큼 내리죠. 그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 용접할 때 튀어나오는 비산물이나 스패터죠. 그러니까 스패터나 아니면 빗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 이 피부나 아니면 시력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보호 장구죠. 이런 거 이해도 많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말고도 뭐 드릴링 하는 사람은 앞에 보호 치마 같은 거를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하죠. 자, 그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방호 장치가 갖춰야 할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앞에서 우리는 뭐를 공부했죠? 방호의 원리를 공부했고요. 이 방호의 원리에서 이제 그 방호 장치가 갖춰야 할 조건, 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방호 장치는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가드가 있고요. 그리고 요 방호 장치가 또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요 두 놈을 합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우리가 여기서 방호 장치 얘기할 때 우리가 방호 장치는 이제 가드는 기계의 일부분으로 기계에 장착되어 있는 반면에 방호 장치는 이제 기계에 장착되지 않은 상태의 장치들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합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보다 세분화되어 있는 건 좀 더 3교시쯤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방호 장치는 뭐냐면요. 이 기계가 됐든 뭐 기구가 됐든 설비가 됐든 이를 사용할 경우에 작업자가 또는 작업자에게 상해 또는 재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부분을 작업자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는데요. 얘가 일시적인 것도 있고 영구적인 것도 있어요. 자, 영구적인 건 뭘까요? 기계가 되었든 주로 기계 자체에 고정되어 있는 고정 가드죠. 고정 가드. 고정 가드. 얘들은 영구적으로 아예 설치를 해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일시적인 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펜스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일시적으로 설치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돼요? 치워버리잖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요 방호 장치가 잠깐만요. 요 방호 장치가 구비해야 할 일반적인 원칙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방호 장치는요. 기본적으로 뭐가 가능해야 돼요? 여기 고정구라고 해서 용접으로 고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 볼팅이 돼 있다거나 이런 상태로 고정이 돼 있죠. 그 용접으로 고정돼서 아예 유지 보수가 불가능하도록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방호 장치는 제거하고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 위치 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유지 보수 정비가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 요놈의 성능이 방호 장치의 방호 효과가 어때야 돼요? 정확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얘가 가지는 방호 장치 때문에 작업자가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을 방해하면 안 돼요. 그렇죠?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호는 하되 작업에 방해를 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능률이 안 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해를 하면 안 돼요. 이런 큰 틀에서 방호 장치가 구비해야 할 일반적인 원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작업의 편의성이에요. 여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작업을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방해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작업을 하다가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행동을 불안전하게 할 거고요. 편리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불안전한 행동의 원인이 생성될 거고. 그렇죠? 그다음 이제 문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가 안 돼요? 생산성에 작업의 능률이나 작업의 효율성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일반 원칙이 방호 장치가 가져야 할 일반적인 원칙이 첫 번째가 작업의 편리성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작업점의 보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얘는요 위험한 작업 부분으로부터 위험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위험한 작업 부분은 완전하게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일부분이라도 노출이 되거나 틈을 주면 어떻게 돼요? 국부적이어도 재해로 이루어진다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뭐라고 할까요? 프레스가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게 베드예요.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슬라이드가 있겠죠. 근데 뭔가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여기에서 뭐를 해요? 이게 프레스니까 협착을 한다거나 압착을 하려고 할 때요. 이 틈새가 이 틈새가 손가락 틈새보다 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손가락에 끼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 5mm에서 7mm 또는 8mm 요 정도로 요런 요 틈새 높이를 규정을 해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5mm, 7mm, 뭐 8mm 요런 것들은요. 여기가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손가락 그 자체도 위험에 노출되지가 않겠죠. 그럼 틈을 주지 않아야 돼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작업점을 이제 방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관적인 거요. 외관상의 세 번째로 외관상의 외관상의 안전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요. 만약에 외관상으로 불안전하게 설치가 돼 있거나 아니면 형태가 이렇게 불안전해 보이면 작업자가 심리적으로 어때요? 불안감이 조성되겠죠. 그쵸? 이 불안감이 조성되면 결과적으로 행동하는 게 어떻게 돼요?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외관상으로도 안전하게 그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기계적 특성과 성능 보장 네 번째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방호 장치가 당해 기계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방호 장치가 미안합니다. 방호 장치가 그 기계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거나 아니면 기계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면 그죠? 방호 장치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제가 설명하다 조금 미스테이크가 있네요. 여기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요 방호 장치가 기계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거나 아니면 방호 장치가 기계의 성능에 영향을 준다거나 아니면 이 방호 장치 이 자체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 방호 장치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때 큰 기준은 이런 것들이에요. 제거 설치 또는 조정, 정비 이게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이놈의 성능이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요 작업자를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작업자의 작업을 방해해서는 안 돼요. 불안전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큰 틀에서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본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본 것처럼 기계의 특성과 성능, 방호장치의 성능이겠죠? 이를 보장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외관성으로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안전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작업이 편리해야 되고 그리고 작업점을 온전하게 방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호장치를 선정할 때 검토할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 이 앞에서 이미 다 설명을 드렸어요. 위험을 완전히 어떻게 해야 돼요? 차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작업자의 편리성이죠. 작업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유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을 한다거나 아니면 분해 졸업하기가 쉬워야 돼요. 그걸 이제 보수성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진부 보수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메인터넌스 개념의 보수예요.
그다음에 이제 요 경비는요. 가성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성비가 너무 비싸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요 적용 범위는요. 기계의 성능에 따라 적합한 것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 불필요하게 성능에 그러니까 그 적용 범위에서 기계의 성능에 따라 적합한 것을 취하면 되지 뭐 이거를 만능으로 만드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요 방호 장치는 구조가 복잡하면 어떻게 해요?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쉽게 유지 보수가 가능하고 방호 능력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구조가 간단하고 그리고 방호 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신뢰성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요런 놈들이 우리가 방호 장치를 선정할 때 요런 기준에 따라 선택을 또는 선정을 해야지 그의 뭐 다른 면을 살펴보면 안 돼요. 이건 꼭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요 방호 장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방호 장치는요. 안전한 방호를 위해서 사용하는 데 안전한 방호를 위해서 그 사용하는 구체적인 한 수단, 그 수단 중에 하나가 이제 방호 장치예요. 그 안전한 방호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작업 안 하면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건데 안전 방호의 사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수단 중 한 가지가 방호 장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리면서 용어 세 가지 정도를 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전 방호라는 건 뭐냐면요. 그 관련 장치나 아니면 안전 작업 표준 절차 등을 이용해서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우리는 안전 방호 이렇게 얘기해요. 장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장치하고 기계가 있는데요. 대개는 여기서 장치예요. 기계는 아니고 기계는 구동부가 있는 거고요. 장치는 뭐예요? 구동부가 없는 정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안전방호에서 이 안전방호라는 용어는요. 이 장치나 필요한 관련 장치나 아니면 안전작업 절차 등을 이용해서 작업자를 보호하는 제반 조치, 이를 우리는 용어로 뭐라고 해요? 안전방호 이렇게 해요. 그다음 앞에서도 그 방호 장치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그 전체적인 큰 틀에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요 놈을 좀 세분화를 해보도록 하면요. 우리가 가드라고 하는 건요. 기계의 일부로서 기계의 한 일부로서요. 그렇죠? 하나의 기계란 말이에요. 하나의 기계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기계의 일부로서 방호 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인 장벽이에요. 자, 기계의 일부로서 방호 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인 장벽 이렇게 얘기만 하면 그냥 뒤에 잘 이해가 안 갈 거니까 우리가 케이싱을 씌운다고 해봐요. 어떤 송풍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송풍기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여기에 사람이 접근하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요? 여러분들이 선풍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에 뭐를 씌웠어요? 케이싱을 씌웠죠. 그리고 그 위에 팬이 됐건 브로어가 됐건 뭐 등등 보면 전부 다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예, 팬이 이런 용도는 기능은 좀 다를 수 있어도 이런 놈들이 전부 다 뭐예요? 그 장벽이죠. 물리적인 장벽 또는 그 방호 장치죠. 방호 장치 중에 이런 것들은 하나의 기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드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볼까요? 덮개.
예를 들어서 어떤 축에 어떤 축이 있어요. 축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접근하는 쪽에 어 아니면 뭐 돌출부가 있는 쪽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뭐 체인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어떻게 해 줘요? 덮개로 씌워 줘야 돼요. 그다음 뭐 스크린이나 아니면 문이나 아니면 요 울타리, 방어울이죠. 요 요런 것들을 그 설치를 해 줘야 돼요. 근데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얘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한 기계 일부로서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방어 장치는 뭐냐면요. 이 방어 장치는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고 주로 가드하고 조합해서 쓰이는데요. 얘는 사고를 제거한다거나 사고의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드는 가드 이외의 장치들이에요. 자, 구분을 해보면 가드는 기계에 설치되어 있는 그 물리적 방벽이고요. 그리고 가드는 어, 단독으로 설치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기계하고 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그냥 방어 장치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좀 써놨네요. 뭐라고 써놨냐면 기계와 가드와 방어 장치가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뒤에서 한번 또 살펴볼게요. 일시적인 펜스 같은 것들이죠. 또는 대개는 어떻게 써요? 가드하고 방어 장치를 조합해서 구성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요 방어 장치인데요. 방어 장치를 한번 구분을 해 볼게요. 하나는 구분을 할 때 하나는 위험원에 따라 구분을 해 보려고 그러고요. 하나는 위험 장소에서 구분을 해 볼게요. 자, 위험 장소는 누구하고 관계 있어요? 작업자 작업자하고 직접적으로 근접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염원은요. 이 오염원의 방호 그러니까 위험원이죠. 이 오염하니까 좀 환경으로 착각하실까 봐. 위험원에 대한 방호 장치는요. 여기 비산되는 애들이에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비산.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놈들이 있을까요? 저 무슨 그라인더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금속을 절삭한다거나 그라인딩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져요? 그 스패터죠. 요 스패터가 만들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포집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크게 이렇게 좀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로 어, 첫 번째로 요 격리형 방호 장치가 있고요. 얘는 어떻게 해요? 작업자하고 근로자하고 누구? 위험 장소하고 격리시키는 것들이에요. 이 격리시키는 것들이 격리시킨다니까 위험 장소가 있으면 사람을 여기다 갖다 놓는 게 그것만이 격리가 아니에요. 이 위험점에 사람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데요. 근접한다는 게 뭐일까요? 일정 구간 내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지 작업을 못하게 격리시킨다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제한형. 얘는 뭐냐면 이 작업자가 그 위치에 어느 정도 근접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근접하지 못하게 그 한계를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 접근 거부형. 얘네들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프레스를 예를 들어보면 얘가 너무 근접하게 되면 얘가 무슨 어떤 봉 같은 게 있어서요. 얘가 작업자를 그 안에 더 접근하지 못하도록 밀어내는 것들이에요. 얘는요, 접근 반응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센서가 있어요. 센서가 있어서 얘가 어떻게 해요? 이제 빛을 쏘겠죠. 빛을 쏘아서 뭐 빛이 됐던 어떤 전파를 쏘아서 얘가
그 범주 내를 벗어나면 이 접근 거부형처럼요. 범주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장비가 그 이 구동하고 있던 기계가 어떻게 해야죠? 뭐 정지가 된다든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요건 반응형이에요. 요건 거부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거부를 하는 거고 얘는 감지를 해서 뭐 안전장치에서 기계의 가동을 정지시킨다거나 그런 류예요. 그리고 아까 위험원 위험원에 따라 분류할 때는 요거는 스파터나 이런 것들을 포집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살펴보시면 요만큼은 전부 다 뭐예요? 얘들은 위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방호장치가 위험원은요. 위험원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구분하면 위험 장소, 위험원 이렇게 구분해서 요 방호장치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좀 지우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요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더 살펴보는 것들은 제가 3교시에서 이제 더 설명하면서 요 위험 장소에 따라 위험원에 따라 분류한 요런 놈들의 세부 사항은 요 3교시에서 더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교시에 뵙도록 할게요.